대고 있다가 이렇게 냄새를 맡아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카메리카노입니다. 오늘은 중고차를 우리가 보러 갔을 때 사실 잘 모르시는 분들 있잖아요. 물론 뭐 저도 어마어마하게 잘 알고 막 미케닉 분들만큼 그 정도로 아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게끔, 그냥 제가 실제로 차를 보러 갔을 때 차를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겠습니다. 자, 처음으로는 보통 가게 되면 딜러분께서 이렇게 키를 주시거나 아니면 시동을 걸어 주신다고 할 거예요. 그러면 괜찮습니다, 제가 걸겠습니다 하고 일단 시동을 걸지 마세요. No, God! 시동을 걸면 확인을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냥 키만 받고 차량 외관을 볼게요. 차량 외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냥 쓱 봐서는 알 수가 없어요. 되게 밝은 곳이 아니면 경미한 기스나 이런 것들은 사실 보이지도 않아요. 정말 밝은 곳에 있어야 그런 게 보이기 때문에, 만약에 조금 보고 싶다 하시면 옆에 앉아서 나를 일자로, 이 차량 외판과 일자로 만들어서 들어간 이 굴곡, 문콕 이런 걸 확인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외판은 그렇게까지 신경은 안 써요. 어차피 중고차고 외형적인 스크래치는 기본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 그냥 너무 큰 것만 아니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이렇게 쭉 둘러만 봐요. 너무 하자가 있지 않은지, 여기에 뭐가 있네? 그 정도로만 가볍게 봅니다. 외형적인 건 솔직히 그렇게 많이 보진 않아요. 그리고 나면 타이어를 확인합니다. 타이어 같은 경우는 이 기본적으로 이 홈들이 파져 있는데 타이어 트레드가 얼마나 남았냐, 요거를 일단 위주로 보아요. 요 보시면 요 홈들, 요 깊이감인데 우리가 이 동전, 100원짜리 동전으로 보통 확인을 많이 하죠. 근데 요즘에 사실 동전을 안 갖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아서 보시면 타이어 트레드, 이 타이어 마모선이 있어요. 그게 어디까 얼마만큼 남았는지, 이걸 보는 이유는 이 차를 내가 가져오자마자 타이어를 교체하게 되면 되게 많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전차주의 히스토리를 하나 또 볼 수 있는 거죠. 얼마나 잘 관리를 했냐. 물론 수입 타이어를 끼면 조금 더 차에 신경을 쓰고 관리를 하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단지 수입 타이어만 껴져 있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거든요. 가장 신경 써야 되는 건 오히려 여기를 보시면 지금 4820이 적혀 있어요. 그러면 20년 48주차 때 만들어진 타이어라는 거죠. 그럼 이때 타이어를 꼈으면 얼마나 이 타이어가 됐고 이 차주가 어떻게 관리를 한다, 이런 부분을 알 수 있는 거죠. 바로 이 부분이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오히려 보시면 이 차주의 히스토리나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차의 이제 엔진을 봐야겠죠. 바로 엔진룸을 열어줄게요. 자, 이렇게 차량의 엔진룸을 열었습니다. 일단 워셔액 같은 건 사실 보지 않아요. 뭐 제가 채워 넣어도 되고 이거는 센터 들어갔을 때 해도 되는 거고 크게 별 신경 안 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위에서 보시고 잘 안 보인다, 여기 보시면 요즘 핸드폰에 다 이렇게 손전등 기능 있잖아요. 손전등 켜고 쭉 보세요. 그럼 기름때 같이 묻어 있는 게 있나 없나 하고 보는 거예요. 저는 물론 수리를 다 했기 때문에 기름때나 이런 게 지금 보이진 않는데, 기름때가 있는 건 누유라는 얘기거든요. 그 누유를 확인하는 건 이 안쪽에 이렇게 손전등으로 보는 거랑 차량의 하부를 보면 돼요. 하부를 비춰서 이렇게 본다거나, 이 하부를 보는 이유는 기름때가 결국 떨어지거든요. 누유가 있는 차들은 이 아래가 기름으로 흥건해져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을 수는 있어요. 가령 이제 딜러분들이 차를 옮겨 놓으면 사실 누유를 이 하부에 있는 걸로는 확인할 수가 없죠. 주차 자리를 여기서 옆자리로 옮긴다고 하면 당연히 깔끔해지니까요, 바닥은. 그래서 이걸 무조건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막 차 여러 대 주차되어 있는 곳 끝쪽에 차량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건 사실 빼기가 힘들어요. 그런 차들은 위아래를 비춰보면서 확인하시면 이 차량이 누유가 있는지 없는지 조금 더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시 안쪽을 보실게요. 혹시 이 안쪽에 이 벨트들 보이시나요? 요 벨트들이 있는데 지금 제가 운전을 해서 사실 좀 많이 뜨거워요. 근데 이 벨트를 눌러보면 눌렀을 때 이 장력이 느슨하다 싶으면 많이 이제 교체해 줄 때가 된 거거든요. 겉벨트가 바로 교체를 해야 되는지 아닌지, 이것도 생각보다 중요해요. 이게 만약에 끊어지면 차량 핸들이 거의 안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것도 저는 한번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왜 시동을 먼저 걸지 마라 라고 했냐면 부동액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제가 사실 운전을 방금 막 하고 와서 촬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열어서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정차에 있는 차라면 부동액을 열어보세요. 부동액을 보는 건 뭐 교체를 한 해 만에 이런 건 아니에요. 어차피 금액적으로 비싼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그런 건 아니고, 이 차량의 관리 상태를 보는 거죠. 가령 이제 뭐 부동액이 좀 넘쳤다 혹은 샜다, 이런 부동액이 적정량 안에 들어가 있지 못하겠죠. 그래서 일단은 엔진은 저는 딱 요 정도 봅니다. 벨트, 부동액, 엔진 오일도 뭐 열어서 볼 수도 있는데 저는 어차피 거의 바로 교체할 거기 때문에 너무 크게 신경 쓰진 않아요. 물론 엔진 오일의 그 점도나 컬러감이나 이 캡에 묻어있는 그걸 보고선 좀 이 차 관리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그런 것도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을 해요. 딱 그 정도 저는 체킹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엔진 제 육안으로 확인하는 건. 그리고 누유, 아까 말씀드렸던 누유는 사실 뭐 딱 한 군데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서 누유가 나올 수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일단 이 차를 내가 가져가도 될지 말지를 보는 거죠. 그러고 나서 엔진 음을 들어보는 편이에요. 일단 이 냉간시에 한번 차량이 움직이고 이 엔진 음이 안정적인지 확인하셔야 돼요.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되게 일정하죠. 이거는 엔진 상태가 지금 나쁘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분명히 이 엔진 필링이 충분히 괜찮은 상태예요. 엔진 상태가 안 좋으면 두두두두두두두 이런 식으로라도 소리가 달라요. 그 차는 그냥 걸으시면 돼요. 굳이 내가 모험하지 않아도 괜찮은 차입니다. 그럼 시동을 걸었으니까 실내를 볼게요. 자, 이제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일단 덥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도 에어컨을 먼저 확인을 해볼게요. 에어컨은 일단 켜서 모든 송풍구에서 잘 나오는지 손으로 직접 느껴보셔야 됩니다. 지금 모든 곳에서 잘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확인을 하고 나면 솔직히 지금 이 날씨에 너무 테스트하기 싫은데 히터도 테스트해야 돼요. 이게 결국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이게 에어컨과 히터는 분명히 다르거든요. 같은 이 송풍구에서 나오는 바람이지만 얘네를 돌려주는 개념이 달라요. 그래서 A라는 부품이 괜찮아도 B라는 부품이 고장나면 결국 둘 중에 하나는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또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히터도 쭉 온도 올려서 한번 보는 거죠. 진짜 잘 나오네요. 일단 히터가 잘 나오는 걸 확인을 하고 에어컨이랑 송풍구는 끝났어요. 그리고 뭐 차량마다 다르지만 썬루프가 있는 차량은 썬루프를 또 확인을 하셔야 돼요. 보면 저는 한번 이렇게 열어서 쭉 확인합니다. 쭉 열어서 한번 확인하고 얘도 또 열어보고 잘 열리네. 똑같이 또 닫아보는 거예요. 얘도 똑같이. 근데 저는 여기서 딱 한 번만 확인하진 않아요. 두 번, 세 번 확인을 해요. 또 열고 얘도 열어보고 또 닫고. 저는 이 부분은 한 3번 해봅니다. 3번을 하고 그 안에 뭐 4번째 뭐 이상이 생긴다거나 문제가 생긴다거나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 그것까지는 창문도 4짝 다 확인합니다. 다 잘 열리고 잘 닫히는지 이렇게 육안으로 직접 확인을 하는 거죠. 4짝이 다 잘 열렸구나. 그럼 닫히는 것도 이렇게 확인을 합니다. 그러고 나면 보통 요즘은 이 메모리 시트나 전동이게 되게 많아요. 이렇게 시트가 앞뒤로 잘 움직이는지 이런 거를 다 직접 확인하셔야 돼요.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반대쪽 혹은 뒷자리 다 동일합니다. 일단 반대쪽은 거의 운전석과 모든 게 다 동일하기 때문에 똑같이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뒷자리로 왔습니다. 뒷자리도 사실 동일해요. 이렇게 라이트들 다 잘 들어오는지 이 부분 확인하시면 되고, 이게 확인이 끝나면 물론 이 공조기가 있는 차량도 있고 없는 차량도 있지만 그냥 제 차로 설명을 드리면 똑같이 에어컨 바람이 잘 나오는지, 그리고 엉뜨가 있으면 엉뜨를 켜서 좀 달궈지는 거죠. 앞자리도 제가 엉뜨를 켜서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깜빡하고 넘어왔어요. 앞자리도 동일하게 엉뜨를 켜야 돼요. 그래서 확인을 하시고 조금 켜놓고 다른 걸 이렇게 보시면 얘가 달궈져요. 뜨거워.
이렇게 양쪽이 잘 달궈지는지, 이 엉뜨의 효과가 이 시트에 문제가 없는지 이런 걸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트렁크를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차량의 뒤에 왔습니다. 그러면 트렁크를 열어서 트렁크의 이 안쪽을 보는 거예요. 이 안에 짐보다 이 안쪽을 보는 거죠. 지금 사실 얘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이렇게 막혀 있어요. 그래서 따로 얘를 빼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볼 수 있는, 혹은 이 쇠 철판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는 차들이 있어요. 그런 차들은 한번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게 뭐 확인하실 때 어떤 걸 보냐면, 물이 잠겨서 녹이 슬었던 그 흔적이 있다거나, 아니면 용접을 새로 했다거나, 뭔가 그런 원래 순정과는 좀 다른데 이 느낌을 주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체크하시면 돼요. 뒤로 온 김에 하나 더 설명드리면, 이 배기 음이에요. 이 냄새거든요. 대고 있다가 이렇게 냄새를 맡아보세요. 근데 별 냄새가 안 나요. 이게 정상인 거고, 그리고 뭐 간혹 겨울철 시동 걸었을 때 흰 연기 팍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뭔가 안 좋게 본다거나 내 차 왜 이래, 혹은 이 차 왜 이래, 이럴 수도 있는데, 그건 이제 온도에 따라서 생긴 수증기가 나오는 것도 있고, 누가 봐도 진짜 무슨 과거에 옛날에 소독차, 방역차 이런 것처럼 막 이런 거 아닌 이상은 조금 신경을 안 써도 되지 않나. 100% 장담할 수 없지만 제가 딜러라면 그런 차 안 팔겠죠. 최소한 고치든지 뭔가 하겠죠. 그 상태로 내놓진 않을 겁니다. 저는 간단하게 기본적으로 요 정도 보는 것 같아요. 솔직히 지금 제가 좀 뭔가 급하게 영상을 찍고 빨리 이거를 찍어서 설명을 드려야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좀 제대로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빼먹은 게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아까 설명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은 사이드 미러, 이것도 전자계통이기 때문에 한번 체크하시면 좋아요. 눌러서 잘 접히는지 안 접히는지 그런 걸 체크하시면 돼요. 이렇게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요즘 차량에는 이게 상당히 많이 보편적인 그런 옵션인데,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 이렇게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다면 어쨌든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잘 작동을 하는지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되고, 차량 간격에 따라서 조금 테스트를 해볼 수도 있고 못 해볼 수도 있는데, 이제 하부 되게 걱정 많으시잖아요. 뭐 하부에 있는 스테빌라이저 링크나 뭐 로어암이나 이런 부품들이 아직 쓸만한지 아니면 수명을 다 했는지. 보통 이 하부 체크를 하려면 공간이 얼마나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공간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밟았다가 풀 브레이킹을 한번 해보시면 돼요. 지금 딱 하고 잡았어요, 얘가. 이러면 멀쩡한 건데, 반대로 풀 브레이킹을 딱 했을 때 살짝 요런 움직임? 조금 더 꿀렁임, 간단하게 말해서. 이 내가 꿀렁인다면 교체해야 됩니다. 뭐 교체 안 하고 타시는 분도 있고, 뭐 그게 뭐가 필요하냐 어쩌냐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내가 컨디션을 올린다, 이왕 사서 타는 거 괜찮게 컨디션 올려서 타겠다 라고 하시면 교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외장 말할 때랑 비슷한 부분인데, 저는 이 외장에 있는 스크래치를 정말 많이 신경 쓰는 편은 아니에요. 물론 있으면 짜증나고 이왕이면 있는 것보다 없는 거 사는 게 좋고, 그런데 실내도 사실 비슷해요. 너무 내 눈에 하자스럽다, 이거는 좀 찝찝한데, 이 정도가 아니면, 이 정도 연식이 있으면 뭐 혹은 남의 손을 타고 온 거고 내가 매장에서 출고한 게 아니라면 이 정도는 괜찮지 않나, 그런 개념이에요. 물론 가죽에 되게 큰 스크래치나 찢어짐이나 이건 좀 스트레스긴 해요. 근데 그냥 그런 건 딜러분과 한번 잘 상의를 해보시는 게, 그런 걸로 뭐 가격을 좀 깎아달라거나 아니면 이거 수선을 해달라거나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지금 실제 차량을 볼 때 기준으로 보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좀 급하게 뭔가 빨리 좋은 영상을 보여드려야겠다, 조금이라도 도움되는 영상을 찍어야겠다라는 생각에 지금 다 설명을 했는지 뭔가 빼먹은 게 있는지 솔직히 좀 애매해요. 잘 기억이 가물가물한 그런 느낌인데, 저는 어쨌든 차량을 떠왔을 때 뭐 돈이 안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어차피 어느 정도의 돈은 이미 생각을 합니다. 얼마짜리 차를 떠오든 신차급일수록 돈이 덜 들 뿐이고, 세월에 좀 흐름이 있으면 무조건 들어간다라는 주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되게 완벽한 차를 고르거나 업어온다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근데 그냥 제가 조금 신경 쓰는 건 실질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들, 이 정도 돈은 뭐 별로 돈 들어가는 것 같지 않은 그런, 어차피 내 수리 비용에 생각하고 있던 돈, 그 정도 되는 애들은 그냥 쿨하게 넘어가는 거죠. 그럼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렇게 영상을 찍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